네, 안녕하세요. 성원캡슐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자 8월 16일자 한국경제 전세대란 예고됐던 8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떴는데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뭐 다른 얘기들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맞추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미래를 맞춰야 돈을 버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맞추는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래 맞추는 건 좋아. 뭐 가격이라는 건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맞든 틀리든 뭐 오른다 떨어진다 말하는 건 좋아.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떨어진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오른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 있잖아요. 그 근거들이라는 게 그냥 갖다 붙여요.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뭐랑 똑같냐면은 판결문도요. 판사들이 그냥 일단 결론은 그냥 유죄야. 유죄 때려놓고 그냥 근거들 그냥 시시콜콜한 것들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무죄야 때려놓고 말도 안 되는 근거들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모르니까 그냥 결론 정해놓고 왜 그런지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 이유나 리즈닝 과정은 그냥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경제도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이 보시면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대란이다. 전세대라는 게 뭐예요? 8월 달에 아파트 전세가 굉장히 오를 거다. 왜? 2020년 8월 달에 이제 임대차법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 갱신권이 나오니까 2년이 지나면 이 갱신권이 끝난다. 갱신권을 한번 쓴 사람들이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입법이 되고 그때 갱신권을 쓴 사람들이 2022년 8월이 되면 갱신권을 한 번 쓸 때마다 2년씩 늘어나니까 한 번 써서 2년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2022년 8월 되면 갱신권이 2년 전에 쓴 갱신권 2년 임대차 기간 늘어난 게 끝나가지고 걔네들이 쫓겨나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값이 올라간다. 이건데 사실 그거 잘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전세값 오른다고 엄청 주구장창 얘기했고요. 저는요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저는요 제가 돈 주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는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여기 뭐 유튜버들이든 이렇게 막 부동산 전문가라고 몇 명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단골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돈을 그때 40만 원인가 주고 가서 상담도 받았어. 근데 그 사람도 저한테 전세값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2022년 8월부터 전세값이 오르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전세값과 매매값이 같이 올라간다고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2022년 3월, 4월 이때쯤.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리즈닝 과정이 다 틀렸고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근데 웃긴 게 지금도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월세 여기 보면 월세로 수요 이전 상생 임대인 제도 등 영향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상생 임대인 제도 등 영향.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전세값이 안 오르니까 야 전세값 뭐야 전세 대란이라는데 안 오르잖아, 임대차 3법 때문에 오른다며 안 오르잖아 라고 하니까 아 그래 임대차 3법 때문에 안 오르네, 아 임대차 3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꾸 떨어지는데. 아 그거는 보니까 원래 전세로 갈 애들이 월세로 전세 살 애들이 월세로 가버렸고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또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 대요. 근데 이것도 일단 상생 임대인 제도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월세로 수요 이전돼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월세로 가서 전세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세는 전세대로 떨어지는 거고 월세는 요즘 월급 많이 버는 애들이 늘어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월세로 가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목돈을 그렇게 딱 한 군데다가 몰빵 쳐넣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목돈을 갖고 있기를 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월세로 가는 건지, 전세 갈 게 월세로 빠져가지고 전세가 떨어진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부동산을 해보면. 그럼 임대인 제도가 말이 왜 안 되느냐? 뭐 여기 그런 얘기 나오죠? 수도권 전세값은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실제로 많이 하락했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3억 빠졌고요. 강남도 한 2억씩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 전세 대란 우려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줄어드는 분위기죠. 전세 대란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값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뭐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게 뭐 블러블러 하면서 약세 분위기를,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유를 대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대출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지금 3% 후반에서 4%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억을 40만원으로 월세를 돌리기 때문에 지금도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이자 내는 게 지금도 싸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오르면서 이자 부담 커진 것도 이유다.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50%밖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생임대인 제도가 도입된 점도 전세값을 누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게 자발적으로 5%만 같이 살자 5%만 올리면은 걔는 실거주 2년 안에도 양도세 비과세 12억 해주겠다는 게 상생임대인 제도인데, 이게 나오고 나서 솔직히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야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왔잖아요 라고 물어봐. 그럼 내가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5%만 올리시면은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5%만 딱 올리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딱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 거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 상생임대인 제도가 아직 있다는 걸 모르는 임대인들도 훨씬 많고, 상생임대인데도 나온 지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8월달, 지금 8월이잖아요. 전세값이 이렇게 막 주춤주춤 한 거는 벌써 한 3개월 됐다고요. 상생임대인 제도 나온 지는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1개월밖에 안 된 상생임대인 제도가 3개월 전부터 전세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상생임대인 제도 나오기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전세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면 그럴듯한 얘기를 그냥 다 갖다 붙여요. 뭐 공급이 많다. 인천에서는 공급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세가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인천에서 공급이 많아서 같은 기간 1만 3천 가구가 했다. 근데 이것도 안 맞아. 왜? 서울은 공급이 없잖아요. 서울은 8천 가구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훨씬 많은데, 인천보다 훨씬 많은데, 인천은 1만 가구가 넘는데 서울은 8천 가구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서울은 올라야 되잖아. 서울도 빠진다고요. 3개월 전부터 빠진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전문가란다, 모든이라는 건 빼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기사들은 미래가 오른다 떨어진다 둘 중에 하나에 일단은 의견을 내야 돼요.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갖다 댈 수 있는 거 다 갖다 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 그럼 왠지 그럼 야 그냥 올라, 끝.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떨어져, 끝. 말이 안 되잖아요. 떨어질 것 같은 이유 다 갖다 대. 오를 것 같은 이유 다 갖다 대. 그럼 잘 들어보면 떨어질 만한 요인도 있고 오를 만한 요인도 있어요. 그 두 개가 짬뽕이 돼서 떨어지냐 오르느냐,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를 때는 한 번 오르면 한 3, 4년은 오르니까, 오를 때는 일단 오른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근데 꺾이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오른다고 한다고. 근데 꺾여. 그럼 그때 한 번 틀린 거야. 그럼 그 전까지 다 맞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때려 맞춘 거지. 그래서 미래를 안다는 건 정말,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거를 믿지 말아라. 오늘의 교훈은 그 리즈닝 과정을 믿지 말아라.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